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안보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이제 무거운 이슈를 다루겠는데요. 이제 하나는 지금 미국이요. 전술 핵무기를 지금 재배치하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대상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말이죠. 지금 이제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뭐 핵을 갖고 있고, 특히 김정은의 경우는 뭐 핵전을 불사한다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그 미국의 이런 핵 전략에 따른다면 그걸 가지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쐈는데 전략 핵무기는 대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맞대응하기도 좀 그렇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작전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반도에도 전술 핵무기가 배치되는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럴 경우는 어떤 종류의 전술 핵무기가 배치될 것이냐. 이런 지금 가설적 시나리오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과 관련해서 지금 장동희가요, 완전히 한동훈 목조르기에 나섰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다면적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자, 하나는 제일 큰 게 뭡니까? 이번에 이제 당협위원장들 싹 다, 정말, 바꿔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원 투표를 통해서. 예. 자,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윤리위가 공식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한동훈 계열 인사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 윤리위 징계가 있고요. 당협위원장 교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찰의 수사예요. 지금 단계 사건, 이거 사실 한동훈이 범인인 것이죠. 예. 그래서 단계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금 당 지도가 협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요, 지금 한동훈계,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전면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계열은 가만히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맞불 작전을 불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그러니까 이제 삼중고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이가. 예. 그래서 관련 내용을 쭉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열렸죠. 지금 이미. 그런데 지금 최민희가 말이죠. 본인의 페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행사장에 입장할 때 중년 남성이 본인을 세게 밀쳐서 넘어져가지고 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왼쪽 갈비뼈가 뭐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왼쪽 갈비뼈가 지금 뻐근뻐근하다. 자,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조사를 사실상 의뢰하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또 이 파장을 민주당 내에서 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페북에 글을 올린 내용을 쭉 잘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킨텍스 입장하는 과정에서 중년의 남자가 밀쳐 넘어져서 왼쪽 갈비뼈가 뻐근하고 일단 꾹 참고 버텨보겠다. 예. 그래서 최민희는 말이죠. 입장 후에 당대표하고 최고위원 후보들 입장 후에 사진 촬영 진행 식순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사회를 맡은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요. 조금 전에 입장 준비하는 최민희 후보가 넘어졌다. 연설을 할 수 있을지 파악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견 발표 진행 방식을 안내하는 식순에서 굳은 표정과 함께 쩔뚝거리는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좌석으로 이제 이동한 후에는 소병훈 위원장인데, 소병훈 위원장이 항의하는 모습도 중계 화면에 좀 포착이 됐어요. 자, 그래서 연설 도중에도 소병훈 위원장을 바라본 뒤에, 소병훈 위원장님, 저 광우병에 안 걸렸다. CCTV에서 확인이 됐다. 누군가가 저를 세게 밀치고 갔고, 그래서 넘어진 것이다. 왜 사실 확인을 안 해줍니까? 이렇게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우리가 경쟁한다고 해도 또 어떻게 우리 후보를 밀치고 가느냐? 그러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이 최민희는 친정계, 지금 최고위원 후보에서 지금 1등을 달리고 있거든요. 박규환 친정계 최고위원은요, 페북에다가 선관위는 최 후보에 대한 폭행 사건을 당원들에게도 알리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라.
이런 지금 분노의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민희는요, 임미애하고 지금 김명호 요 두 사람은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 표를 갖다가 김용한테 몰아달라라고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임미하고 김명호가 꼼수 막판 사퇴를 했다. 자, 그래서 한민수하고 이성윤 후보에게도 표를 몰아달라. 자, 이렇게 호소문을 지금 날려놓고 있습니다. 자, 최민희는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찍힌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TV조선에서 대대적으로 이거를 지금 그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말이죠. 미 전술의 카드 만지자. 한반도에 돌아올 핵무기는 자,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길게 장문의 분석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해서 미 국방부가 말이죠. 중국, 러시아와의 입적 분쟁에서 제한적인 핵무기 사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핵무기 운용의 선택지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요, 한국과 주한 미군 기지를 겨냥한 전술 핵무기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위력이 작은 핵무기를 배치해서 대응 수단을 지금 다양화하겠다는 보석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는요, 이미 한반도 핵 반입 금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을 이미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살아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 북한은 이미 뭐 핵을 100개나 가까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요게 한반도 핵 비핵화 요 입장, 이거는 뭐 우리도 사문화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지금 한국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반도 핵 반입 금지 요 입장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당연히 살아있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미국이 한반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면 전술 핵 옵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그 미국이 갖다 놓겠다고 하는데 이재명 정권이 노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정책적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관련해서 이게 말이죠. 지금 콜비 정책 차관이 이제 핵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데, 최근에 말이죠. 요 심포지엄에서 미국이 더 다양한 핵무기 운용의 선택지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요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여러 지금 안보적인 측면에서 철저히 검토를 미리미리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미국은 좀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떤 선택지를 줘야 되느냐, 대응하지 않는, 아니면은 대규모로 전략핵으로 보복하는, 아니면 그 중간 단계에서의 제한적 정밀한 핵 대응을 하는, 자, 요런 세 가지 선택지를 검토 중에 있다. 이거가 되겠고요. 우리 이제 한반도에서 거론되는 수단은 지금 이제 이 세 개의 지금 무기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B61-10이라고 하는 이 핵폭탄이 있어요. 이게 가장 최신형이에요. 그래서 항공기 투하형 가변 위력 핵폭탄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위력은 0.3에서 50킬로톤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미군의 F-35A 전투기, B-2 전투기, B-21 전투기 등 이런 전투기에 탑재가 가능합니다. 다만요,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F-35A가 이것을 곧바로 탑재할 수 있는 핵 공유 인증 체계는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W76-2인데 이거는 전략 핵 잠수함 및 트라이던트 미사일에 장착되는 저위력 탄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공개 추정치는 약 5 내지 8킬로톤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반도 주변 핵에서 작전이 가능한 여기 전략 핵 잠수함에 착대될 수 있어서 상시 주둔 없이도 즉각적인 확장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LCM-N이라고 하는 이 순항 미사일인데, 요것도 이제 핵탄두에 탑재가 가능해요. 해상 발사 순항 미사일에 잠수함이나 수상함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제가 개발하는 것을 지금 구상 중에 있어요. 실전 배치 전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요, 한반도에, 근데 그렇지만은요, 이게 지금 이제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당장 투입된 무기는 아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한반도의 전술핵을 상시 배치하려면 단순히 B61 폭탄을 들여오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 이제 부대 시설들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들어오려면 핵무기 저장 시설, 경비 인력과 정비 인력, 통신 지휘 체계를 새로 갖춰야 되고, 한국 내 정치적 논쟁과 북한, 중국,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91년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한국 정부의 기합과
비핵화 기조하고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 전략 전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B61-12의 요 전술 핵무기, 이거는 뭐 우리가 최소한도 두려워야 될 것이 아닌가. 예, 왜냐, 이거는요, 정밀 유도 기능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대량 그런 이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방사능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이제 이 전술 핵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의 정책 방향을 보면요, 전술핵의 상시 재배치보다는 한반도 밖에 둔 저위력 정밀 핵전쟁을 핵 전력을 필요시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선택지로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조금요, 지금 이제 전략적인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 요 내용을 조금 더 제가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미 국방부가요, 중국, 러시아와의 지역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한적 핵 사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무기 운용의 선택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요,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규모 핵 공격보다는 지역전쟁 중 상대가 전술핵을 한두 발 사용한 뒤 전면 핵전쟁의 공포를 이용해서 미국의 대응을 묶어두려는 상황을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콜비 차관의 발언은요, 이런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저위력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했을 때 미국 대통령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거나 곧바로 대규모 전략 핵 보복을 결정해야 하는 양자 태결에 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그 사이에 놓일 수 있는 다양한 핵 대응 카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핵 전략에서 말하는 확전 사다리를 관리하겠다는 구상이 되겠습니다. 적이 제한 핵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상황에 비례하는 대응 능력을 보여야 핵 억지력이 유지된다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즉, 미국이 핵무기를 쉽게 쓰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제한적 핵 도발조차 미국의 확실한 대응을 부를 수 있다는 인식을 적에게 심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핵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요, 퍼스트 스트라이크 1격과 2격이 있어요. 2격을 미국이 한다, 반격을 한다. 이런 확신을 북한한테 줘야 북한이 감히 핵전을 못한다. 쉽게 얘기하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은요, 2018년도 트럼프 행정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 즉 NPR이라고 하는데, 뉴클리어 지금 이게 이제 핵태세 검토 보고서요, 리뷰. 예. 자, 이런 문제의식과 연결이 되는데, 당시 미국은 러시아가 저위력 핵무기를 먼저 사용한 뒤에 미국이 전략 핵전쟁을 감수하겠느냐고 압박하는 이른바 확전을 통한 위기 종결 전략을 경계했어요. 이에 따라서 저위력 W76-2 탄두를 개발해서 잠수함 탄도미사일에 탑재했고, 핵무장, 해상발사 순항미사일 SLCM-N 사업도 그래서 추진을 해온 겁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거론될 수 있는 전술핵 수단은 B61-12 핵폭탄이 되겠습니다. 요 B61-12는요, 왜 무게가 말이죠, 0.3에서 50kg 범위에서 위력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도 장치를 통해서 정밀도를 높인 항공기 투하형 핵폭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약 3배 수준이지만은 저위력 설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피해가 제한적이거나 핵 사용의 문턱이 낮아도 된다는 뜻은 아닌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61-12는요, 미군의 핵 임무 인증을 받은 전투기하고 목격기가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공군도 F-35A를 보유하고 있지만은 한국 F-35A는요, B61-12를 탑재하거나 운용하는 핵 공유체계는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B61-12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려면 핵무기 저장시설, 특수경비 및 정비부대, 지휘 통제망, 항공기 인증, 그리고 한미 간의 정치적 합의까지 새로 마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수단은 뭐냐?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의 핵잠수함의 트라이던트2 D5에 탑재된 W76-2 저위력 핵탄두예요. W76-2도 전술 핵무기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B61-12도 전술 핵무기입니다. 이거는 그 전술 핵무기들 이름이에요, 이름. W76-2, B61-12는 전술 핵무기 종류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공개된 추정치에 따르면 W76-2의 위력은요, 약 5에서 8킬로톤 밖에 되지 않아요. 전략 핵 잠수함은 은밀하게 작전하면서도 한반도에 대한 핵 보복 능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기를 상시 배치하지 않고서도 확장 억제를 권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SLCMN은요, CM-N은 이것도 전술 핵무기의 이제 일종의 그 종류가 되겠습니다. 장차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하나의 해상 기반 핵 옵션이 되는 겁니다. 공격 잠수함이나 수상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 무장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과거에 퇴역했던 TLAM-N의 후속 개념에 가까워요. 다만 이 무기는요, 아직 개발과 조달, 탄두 설계, 생산 역량 확보가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한반도에 실전 배치될 전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저위력 핵 옵션을 강화한다고 해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이 곧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미군이 이미 전략 핵 잠수함, 전략 폭격기, 그리고 ICBM 이런 핵 삼축 체계와 전략 자산 전개를 통해서 한국에 핵 우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출범했던 한미 핵 협의 그룹 NCG도 한국의 의견을 미국의 핵 기획 확장 억제 협의에 반영하기 위한 협의 장치가 되는 겁니다. 결국 말이죠.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향은 상시 재배치가 아니라 필요시 신속 전개다. 예. 그래서 미국은 괌, 알래스카, 미 본토 등 외부 기지에서 핵 임무 수행 항공기를 전개하고 주변 해역의 전략 핵 잠수함과 장거리 폭격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핵무기를 한국 땅에 두느냐가 아니라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 미국의 대응이 실제로 가능하고 신속하며 신뢰할 만하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저는 말이죠. 이게 믿게 하는 것 중에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두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3대 이 핵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전략 핵 잠수함, 하나는 전략 핵 폭격기, 하나는 ICBM인데 이게 핵의 삼축체이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보장한다는 면도 물론 의미가 있어요. 신뢰할 수만 있으면. 자, 그러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한국 땅에 상시 배치하는 것밖에 저는 없다. 자, 그래서 핵전이 발생했을 때 미 의회나 미 정계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가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이 핵무기를 핵전을 이미 이제 김정은이가 핵전을 지금 펴고 있다 이런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로 대응 보복이 가능하게 만들어야만이 지금 김정은의 이 포스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요. 제1격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강력히 주장해 왔고 그러한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말이죠. 지금 안철수 의원이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전술핵 무기의 그 한반도 배치에 반대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요. 전술핵 무기의 한반도 배치를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한반도에서의 핵전 위험성이 가설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라 언제든지 현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안철수 의원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 자,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한반도에서 이 전술핵 무기의 재배치 요것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긴급한 이런 상황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이가 사실상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한동훈이 계파들이 지금 이제 이 전몰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장동희가 삼면 압박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그래서 첫째로는 이제 공천 배제, 이제 당협위원장 교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징계, 조경태, 진정호, 권영진, 서범수 이게 전부 한동훈 계열이잖아요. 단계 사건과 관련한 경찰이 수사 이런 걸 통해서 말이죠. 3면에서 지금 한동훈이의 고립작전을 펴나가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으로요.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동훈과 한동훈 계열이요. 지금 3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 축, 공천 배제와 당내 징계, 경찰 수사. 지금 언론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삼중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당협위원장 교체인데 이거는 사실상의 공천 배제다. 왜냐하면 8월 13일 조직강화 특위가 보고한 당협위원장 교체 방안에 따르면은 조강특위는 현재 사고 당협이 32, 지난 당부감사에서 교체 공고를 받은 곳이 27군데, 이후 그러니까 총 60군데에 관해서
인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카드의 핵심은 타이밍에 있는데요. 현역 의원들의 당협위원장 2년 임기가 2026년도 8월이면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 재임명이 대부분의 이제 관행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전체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킨 뒤에 당원 투표로 재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8월 셋째 주 최고위에서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당협위원장 자리를 잃으면 이게 2026년 여름이니까 사실상 2028년 총선 공천에서 굉장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장동희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대로 싸우지 않았던 분들을 당협위원장으로 두면 우리는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이 되지 못하고 당원의 불만은 계속 쌓여갈 것이다. 자, 그래서 총선을 거치러야 되는데 그런 당협위원장들이 또다시 총선에 출마한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는 친한계 제거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당내 징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징계 대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조경태, 그다음에 진종호, 권영진, 서범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징계 대상으로 윤리위에서 심의 중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8월 18일 날 소명을 듣고 곧 빠르면 당일날 징계 수위도 결정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도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당계 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강제 수사입니다. 지금 1년 8개월 만에 수사를 재개했어요. 그래서 게시판 운영 체계와 계정 관리, 게시글 작성, 관리 과정 전반을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수사하면 이게 치명타가 될 수 있죠. 요것 때문에 한동훈이가 이미 제명 처리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친한계에서는요, 가만히 맞을 수 없다. 그래서 맞불 작전을 지금 펴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장동혁 당권파와 그리고 이제 한동훈 파 간의 전면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박정훈이가 최근에 징계받아야 할 사람이 징계한다. 맞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때릴 자격이 있어.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금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윤리위의 징계 과정에서, 심의 과정에서는 상당한 대립이 지금 야기될 수밖에 없다. 왜? 윤리위 내부가 지금 이 위원장파하고 비위원장파 간의 대립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부위원장이 사직을까지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지금 안철수 의원은 지금 한동훈계를 갖다가 복당 운동권이라고 부르면서 다음 총선 공천에서 배제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동혁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앞으로 말이죠. 지금 한동훈계에 대한 요 3면 압박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가열차게 진행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한동훈계가 지금 이제 최고의 정치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